일본 학생 중에 지금 절반이 이미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내년 4월 달에 취업하는데. 근데 그 합격 통지 받은 친구들의 반이 2개 이상을 합격한 친구들이야. 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취업하기가 쉬울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취업하기 쉬운 이유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일본 정보 방송을 다루다 보니까 따로 이제 질문이 정말 많이 오는 편입니다. 대부분 이제 일본 취업에 관해 가지고 문의하는 내용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현재 일본의 이런 뭐 취업이라든지 사정이 어느 정도고 한국이랑 비교해서 어떻게 다르다라는 거를 좀 간략하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 취업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과거에 느끼는 거랑 지금 느끼는 거랑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예, 옛날에 뭐 돈 벌려고 일본 간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냥 한국보다 취업하기 좀 쉬워 보이니까, 예, 일자리를 좀 찾기 쉬워 보니까 일본으로 간다. 돈 말고. 약간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한일 양국 간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메리트도 있고 이런 디메리트도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사히 신문입니다. 작년에 취업 활동해서 올해 이제 사회인이 된 친구들 기준이고, 대졸 내정률 91.6%, 2월 1일자, 지난 세 번째로 높은 수준, 이래가지고, 이게 사실상 뭐 100%입니다. 예, 일본 이제 내정률 이 내용 안에서는 뭡니까? 진학이라든지 유학 간 친구들은 제외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본인이 취업할 의사가 있다. 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냥 취업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의 내정률이 이미 58%를 넘어서고 있다. 역대급이에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 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가 이제 막 쏟아집니다. 당장에 NHK, 예, 4월 11일 뉴스인데, 역대급으로 취업하기 쉽다 보니까 약간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 사회 문제요? 어떤 사회 문제냐라고 했을 때 밑에 쭉 나오는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내정 합격을 받았다 라는 학생들이 전년보다 3.3포인트로 50%. 그러니까 일본 학생 중에 지금 절반이 이미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내년 4월 달에 취업하는데. 근데 그 합격 통지 받은 친구들의 반이 2개 이상을 합격한 친구들이야. 그러면은 선택을 못 받는 기업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소외될 위기에 처해 있다 라는 식의 이런 기사도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지금 취업하기가 쉬울까 라는 식의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제일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일본의 이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은퇴를 하고 이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일본도 뭐라고요? 저출산 고령화. 즉 뭐 젊은 친구보다 은퇴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예, 그게 계속해서 일본은 누적되어 갑니다. 이 자리를 채우던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결혼을 모집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다 똑같이 그러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뭐야? 어느 곳을 갈까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선택할 수 있는. 예, 그 정도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좋은 건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식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문제다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당장에 여기에 관해서도 일본인이 83만 명이 감소하고 있다. 총 인구 감소가 과거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일본인은 감소할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인구적인 요소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럼 느끼잖아요. 아니 고상 한국에서도 그러면 이제 요즘 저출산 고령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도 흔히 말하는 이제 어르신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지금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나라 지표 고용센터 구인 구직 현황에서 나오는데, 대한민국 구인은 200만 건인데 구직자는 360만 건. 일자리보다 일하고 싶은 애들이 더 많잖아요. 예, 우리나라. 그럼 이게 일본과 똑같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은 일본처럼 있잖아. 아, 우리도 이제 골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느끼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본과 한국과의 제일 큰 차이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로 효율적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느 결혼이 생긴 건 하면은 흔히 말하는 멀티플레이어, 어느 정도는 겸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정말로 업무 분장이 잘 된 대기업을 제외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줄더라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로 굴리면은 회사적으로도 뭡니까? 인건비 나가는 건 동일한데, 예를 들어 매출이 똑같네? 개이득이네? 이게 약간 대한민국식 기업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일본은 여러분 약간 좀 아날로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 일에 결혼이 생기면은 그 TO를 무조건 채워줘야 돼요. 그 TO를 못 채워서 야 네가 잠깐 이 일을 맡아줘 라고 말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차라리 비정규직자를 뽑아가지고 잠깐 땜빵을 시켜주지. 그거죠. 그렇지 않고서 기존에 있던 친구들을 너 이거까지 멀티플레이어 해 라는 식으로는 잘 하지 않아. 일본 기업 전체적인 업무적인 강도를 따질 때 일본 회사가 한국 회사보다 좀 수월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왜 이런 식으로 일본은 할까라고 했을 때 정말 간단한데 책임입니다. 주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없으니까 네가 잠깐 해라고 했을 때 그 책임 소지가 애매모호해져요. 좀 딱딱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내리는 좀 이제 그런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전산화도 발달되고 뭐 AI도 뭐 챗 GPT도 요약도 해주고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5명이 하던 일을 4명, 3명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5명이 하던 거는 기본으로 5명이 해야 된다 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뭐다? 일손 부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자체가. 회사마다 하나씩 다르면 우리 회사는 다른데 그런 거 많이 나오지만, 그렇죠. 일본에서도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 그런 식이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이게 워낙 사회 문제로 불거지다 보니까 NHK 스페셜 다큐멘터리 방송이 있습니다. 초일손 부족 시대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세요. 나오잖아요. 멈추지 않는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이게 일단 기본 바탕이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 사회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될까 하는 식으로 막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5명이 하는 일을 4명이서 해보자. 변화를 깨하는 기업들도 생기고는 있어요. 그렇죠. 예, 생기고 있는데, 그럼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반발이 많잖아. 더 채워요. 나 바빠요. 나 하는 일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일을 더 주려는 거야? 돈 더 줄 거예요? 안 줄 건데? 싫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은 많은데 일손은 부족하니까 꼬우면 나간다 이런 식으로 나면 또 기업이 힘들다는 거야. 알았어. 뽑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오히려 또 기업이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있잖아. 나가도 이직 어려운데 나갈 수 있어? 라고 좀 회사가 힘이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도 이직 시장이 점점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제 수틀리면 나간다라는 포지션에 대해서 회사가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얘기 들으시는 저희 시청자분들도 대한민국 예를 들어 학생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이랑 일본이랑 어느 정도 조건이 다를까를 많이 볼 거잖아요. 일본인의 평균 연봉은 얼마인가?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인의 평균 연봉은 458만 엔. 평균이라는 게 초고소득자들이 많으면은 평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에서 일하는 셀러리맨에 딱 있잖아. 줄 세워가지고 제일 중간에 있는 애. 예, 너 얼마 벌어? 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은 달라지겠죠. 그거는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2022년 일본의 전체 연수입의 중앙값은 약 396만 엔. 그러니까 아까 평균보다 내려가죠. 한국 직장인 2022년 중위 50% 구간의 근로소득자 1인당은 평균 연봉은 3,165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환율로 이걸 계산을 해봤을 때 396만 엔은 대한민국 원으로 3,570만 원이에요. 일본에 있는 친구가 약 400만 원 정도 돈을 더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유의미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박간의 영상 두둥? 보면 알겠지만은 일본은 떼가는 게 많습니다. 예, 소득공제 세금공제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00만 원 더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일본에 와서 한국에서 3,165만 원 받는 거랑 엄청나게 막 차이가 난다라는 건 사실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일본 선진국이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간다라는 거는 솔직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취업은 하기 쉽지만은 이런 금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우리나라 분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막 있잖아. 어필되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뭡니까? 마이나비 코리아. 한국인이 본 현재 일본 취업과 일본 기업이 앞으로 생각할 채용 전략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이제 어쨌든 자국 내 학생들로 기업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어필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해외나 한국에서 채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첫 번째, 급여의 차이. 두 번째, 엔화. 어쨌든 기승전 동일하잖아.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동일하죠. 해외에서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 일하는 셀러리맨 중간값이랑 일본에서 일하는 셀러리맨 중간이랑 거의 똑같아? 해외 나가야 되나? 리스크를 가져야 되나?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취업하기 쉬운 이런 내용인데, 일본이 원래는 엄청나게 뭐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폐쇄적인 나라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일본의 행정 서사 홈페이지인데 일본의 외국인들이 취업 비자 취득에 관한 최종 학력은 학력이 없는 경우에 대처법의 해설. 이래서 막 기사를 써놓거든요. 일본에서 외국인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이 대졸입니다. 고졸은 취업을 못했어요, 여러분. 일본 외국인은 비자를 안 줬습니다. 이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제일 큰 외국인에 대한 허들이었어요. 일본이 보기에는 고졸자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치안이 안 좋아질 수 있어. 인력의 질이 떨어져. 그래서 안 받았었어요. 뭐 자국 내에서 대학을 가든 못 가? 그럼 일본에 와가지고 어느 4년제 대학이든 2년제 대학이든 다니면서 학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취업을 해. 라는 식으로 좀 강제된 게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을 일본화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일을 시키면은 이 친구가 일본 문화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예기간 같은 거죠. 이거 보면서 일본어도 좀 더 자연스럽게 공부도 하고 일본 사람들과 동화가 돼서 일을 하고 싶어? 그럼 취업을 좀 해봐. 그런 친구들에게는 비자를 줄게가 일본 정부의 방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졸인데도 일본에서 취업을 하게 됐다라는 분들은 특별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국제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 그거는 학력에 상관이 없고 혹은 일본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학력에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일본에 취업을 하려고 일본인과 결혼하는 한국 분들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에서도 일손 부족이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특정 기능 12분야, 뭐 간호업, 건물 청소,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몇 분야, 건설, 조선, 자동차 정비, 항공, 숙박 이런 데서는 학력을 안 봐. 라는 식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일손이 부족한지 알겠죠. 어느 정도 뭡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그냥 들어오세요. 비자 드릴게요. 라는 분야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말로 보면 뭐겠어요? 이쪽 업계가 왜 일본 사람들이 안 가겠어요? 대우가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일본인들도 저임금이잖아. 돈 별로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차마 거기를 가기 싫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아예 외국인으로 떼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가능하면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 입장으로는. 왜? 이런 뉴스가 일본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 일본 친구들이 안 가는 일에 외국인을 마음대로 넣어요. 일본 정부가. 여기 있는 이 업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일하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의 눈치가 어떨까? 안 좋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진짜 해외 노동자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약간 말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왜? 이 업종에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흔히 말하는 그 있잖아. 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고정관념이 생기잖아. 아, 거기는 일본인들도 안 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수입하는 그런 업종이네. 이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입을 좀 망설인 적이 있었는데 놔두다 보니까 뭐 이런 사회 현상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외국인을 그냥 막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도 뜨죠.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올해 4월 12일 기사. 일본 인구 작년 83만 명이 감소를 했다. 자, 답은 뭐다? 외국인이다. 예,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취업한 건 맞는데 도요타가 들어가기 쉬워요? 소니가 들어가기 쉬워요? 는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못 들어가. 그렇죠. 거긴 일본 애들도 들어가고 싶은 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일본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단 말은 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기업에 들어가기 쉬운 건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정말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일본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지. 내가 저 일본인보다 일본어도 잘하면서 일을 더 잘합니다라는 어필을 되면 갈 수가 있겠지만은 나는 저 일본인보다 일본어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아예 거기서 그냥 끝이겠지. 취업은 하기 쉬운데 어디를 취업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르고 뭐 IT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전자통신 분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답을 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평균적으로 쉽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전할 만한 찬스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오늘 하는 이유도 일본에 취업했어요. 좋아요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국 대기업만큼 돈도 줘요. 워라밸도 좋아요. 그런 친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안 좋아요. 이거는 뭐 블랙 기업이에요. 라는 친구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너무 분야가 다양하니까. 한국보다 기업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마냥 일본 대학생들이 버블 시절보다 기업 들어가기 쉬워요. 아이고 이제 그냥 이력서만 넣으면은 그냥 아이고 낚였다 기업 낚였다 이런 상황이네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よし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일본에서 외국인 대졸자 미만은 사람으로 안 봤어요. 왜? 비자를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일본은 학력 사회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정말 외국 사람분들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고졸이면 정말 지역 이직하기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둔 거예요, 계층 사회를. 이제 그거를 없앤다는 식으로 포장을 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뭐다? 아예 분리를 시켜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예. 뭔가 문을 열긴 열었는데 기분 좋게 문을 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N 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서 온 친구들 입장에서도 일본의 일이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네? 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어떻게든 뭡니까 선전을 해서 일본에 이제 있잖아. 일을 할 친구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초일손 부족 시대라는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좀 뭔가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머리를 쓴다는 거죠. 예. 일본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메리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머물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제일 큰 메리트라고 느낍니다. 일본인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특정 업무에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장기 비자를 외국인에게 잘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취업의 제일 큰 메리트는 일본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메리트.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메리트로 못 느끼지. 그렇죠.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좋다든지 일본 문화가 좋다라든지 일본에서 산다는 게 어찌 보면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게 뭐 일을 함에 있어서 비자 받기 쉬우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예.